지도학습의 큰 분류는 회귀하고 그 다음에 분류예요. 자, 여기서 이제 회귀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클리어한 거고, 이제 분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로지스틱 회귀라는 걸 볼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뭐 쭉 미리 정리해 놓은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한데, 일단 얘는 제끼고 내일 보고 일단 맨 땅에 헤딩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건 제가 아까 샘플 데이터 만드느라고 잠깐 준비했던 코드니까 제끼고. 자, 로지스틱 회귀고요. 우리말로는 이항 분류라고 해요. 자, 일단 회귀가 붙어 있으니까 회귀 분석 같긴 하죠. 근데 종속 변수가 너무 착해. 0하고 1밖에 없어요. 로만 구성된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0인 거는 음성, 1인 경우는 양성으로 본다면 둘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분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기본 코드만 살펴볼 거예요. 앞에 이제 열어서 기본 패키지 가져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위해서는 사이클 러너스도 패키지 가져와야 되죠. from sklearn.linear model 안에 import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가져오시면 돼요. 얘가 약간 특이한 게 다른 분류 모형들은 사이클러너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데 얘만 리니어 모델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그 근거는 이제 수학적인 모형에 기반하겠죠. 자, 이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 판정을 위한 패키지들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죠. 성능평가 지표는 따로 단원을 빼죠. 선형액기에 맞춰서. 자, 그럼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오리진은 I read Excel. ML 데이터 밑에 자, 모형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운 데이터 가져옵니다. 아이리스는 좀 나중에 볼 거예요. 아이리스는 종속 변수가 4개라서 3개였나? 4개였나? 그래서 기본 로지스틱보다는 조금 달라요. 자, 독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닥스훈트와 진돗개의 몸 길이와 키를 조사한 데이터, 조사한 가상 데이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닥스훈트는 대체로 몸뚱이가 길고 키는 좀 단단하죠. 진돗개는 좀 늘씬하죠. 그래서 신체적인 길이 특성을 봤을 때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는 예제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이렇게 있고 닥스훈트가 좀 대체로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 확인해 보면은 이제 도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 이게 몸 길이, 헤이트는 높이, 숫자죠. 그래서 도그엔 이제 닥스훈트는 D로 되어 있고요. 진돗개는 J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기술 통계랑 보면은 평균은 이제 53, 41.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하고 중앙값이 얼추 비슷하게 있는 거 봐서는 정규 분포 이쁘게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만든 데이터거든.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이 함수들 중에서 박스 플롯 말고, 히스토그램 말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볼 거예요. 자, 마이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자, 오리진에 대해서 X네임은 랭스, 그 다음에 Y네임은 헤이트. 산점도 그래프니까 뭐 여기에 종속 변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그럼 대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를 통해서 강아지의 종류, 도그죠. 도그로 휴를 걸어 보면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조금 더 지금 이거는 분포가 너무 확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좀 더
이쁘게 보고 싶으면 마이 컨벡설 얘를 쓰면은 이렇게 군집 모형별로 이렇게 딱 선까지 그려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아지의 품종별로, 개의 품종별로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닥스훈트와 진돗개의 품종에 따라 신체적인 특징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대충 봤으니까 이제 분류 모형 만들어 보죠. 자, 예제 한 개만 보기엔 좀 아쉬우니까 두 개 봅시다. 가져오고 자, 세 번째. 자, 종속분수 라벨링으로 들어갈게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맵 함수로 이제 닥스훈트는 0, 진돗개는 1로 할게요. 자, 0하고 1. 결국은 0하고 1은 이진수죠. 그래서 분류 이름이 이항분류예요. 이진수 안에서 분류한다고. 여기서 지금 독립변수가 랭스하고 헤이트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 독립변수가 일반 그 문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냥 한글 문장. 그러면 0은 부정, 1은 긍정. 그게 자연어 처리야. 별거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와.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사이클론 순정 코드로 또 봐야겠죠? 자, 데이터 전처리에서 첫 번째가 이제 종속분수 라벨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속, 그 다음에 독립변수 분리를 해야죠. 자, y는 df의 독, x는 랭스와 헤이트. 자, 분리 잘 됐는지 보고요. 데이터 200개씩 있네요. 품종별로 100개씩 들어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볼 거면은 여기 오리진에서 이 도그라고 하는 게 지금 종속변수 얘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스는 도그라고 했다면 데이터 가져올 때 카테고리 정보 D가 100개고 J가 100개다라는 것도 같이 출력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쪼개야죠. 자, 훈련이랑 검증 데이터 분리합니다. 아, 종속 독립변수 분리할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서. 자, df를 걸고 yname은 도그. 자,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테스트 사이즈 0.2로 잡을게요. 자, 일단 스케일링 안 하고 간 다음에 스케일링 좀 이따 해봅시다. 근데 단위가 어비스트하고 사실 스케일링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자, 모델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만들고요. 모델.fit 하면서 x트림, y트림 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예측치 뽑아낼 수 있고, 아니면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점수. 선형회계로 치면은 그 R 스퀘어 값이었죠?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잘 나와? 정규분포 너무 꽉꽉 맞춰서 했나 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예측 결과를 만들어 보자고요. 검증 데이터를 통한 추정값 생성을 해야죠. y프리드는 모델.프리딕트 하면서 y테스트 주면 되죠. 그럼 y프리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분류가 따다닥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 y프리드 값과 실제 y테스트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돼요.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틀렸는지. 그거를 맞추면 얘의 성능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자, X테스트에 따른 Y테스트와 X테스트에 따른 Y프리드 두 개를 시각화하면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모듈로 쓰려니까 함수가 좀 어렵네. 아, X 테스트는 저것이 참. 그러면 df1은 x테스트.점 카피 걸고 df1의 y테스트는 y테스트, df1의 y프리드도 y프리드. 자, 이렇게 왔어요. 이게 키하고 랭스하고 헤이트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분류 결과인 거죠.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분류해내고 있죠. 이건 지금 데이터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각각 시각화를 해보죠. 자, df1을 넣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y 테스트로 휴를 걸어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y 프리드로 이제 또 휴를 걸어볼게요. 자,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겠죠? 컨벡스얼이 훨씬 보기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투입해 볼게요. 훈련 모델에게 임의의 그 헤이트와 랭스 값을 투입했을 때 어떤 종으로 판별하는지 확인을 해 보려는 거예요. 자, 요 프리딕트 함수한테 주면 돼요. 자, input df는 데이터 프레임, 헤이트는
12, 30을 주고, 웨이트도 이렇게 줘. 그냥 무작위로 줘봅시다. 이렇게 해서 인풋 TF를 줬을 때 프리딕트를 뽑으면은, 위드스, 랭스. 랭스하고 헤이트. 원데이터 좀 볼게요. 랭스하고 헤이트. 이게 문제가 있네. 자, 그럼 세 마리가 지금 이제 000, 이제 닥스훈트로 분류가 되는 거죠. 원본 데이터랑 얼추 비슷한 근처의 데이터를 좀 넣어볼게요. 52에 헤이트는 49. 52에 49. 40에 53. 다음에 39에 42. 다 진돗개로 나오네. 뭐 요렇게요. 그럼 이제 0, 1, 1로 나온 게 이제 분류 결과인 거죠. 아까 0이 닥스훈트였고 J가 진돗개였죠. 그러니까 첫 번 47하고 23은 닥스훈트의 데이터고 나머지는 진돗개 데이터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너무 딱 떨어져서 좀 잘 안 나오니까 다음 데이터를 또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데이터를 안 올렸나? 아까 준비했는데. 데이터 파일을 안 올렸네요. 자, 올라가라고 두고 일단 임시로 제 로컬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또 못 찾네. 얘가 왜 로컬에 있는 걸 못 찾을까요? 데이터에 ML 데이터 안에 이건데. 자, 올라가는 거 반영되는 동안 조금 둘게요. 자, 2번 예제는요, 대학원 합격 여부 예측 모형이에요. 자, 어느 대학원에 방사선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모집했대요. 이때 지원한 방사선사 대학원 합격 여부. 지원한 학생에 대한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변수 합격 여부, 이제 필기 여부, 학부 성적, 병원 경력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합격 여부가 이제 1은 합격, 0은 불합격, 필기 점수는 연속형이에요. 800점 만점이고, 학부 성적은 4.0 만점. 그 다음에 병원 경력은 10년 이상, 5에서 10년, 1에서 5년, 1년 미만.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직도 404네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서 카테고리 수로 설정할게. 합격 여부 데이터랑 그 다음에 병원 경력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 파일 올린 게 아직 반영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유형에서 이제 합격 여부랑 병원 경력이 범주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카테고리로 지정해서 가져왔고요. 자, 데이터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 요거 두 개는 딱 봐도 이제 스케일링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 여부, 뭐 데이터 불균형이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병원 경력 정보도 쭉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일단 데이터를 전처리부터 해봅시다. 자, 스케일링부터 해볼게요. 자, 마이 스탠다드 스케일러 놓고 이제 오리진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줄 거고요. 자, yName을 주면은 이제 종속 변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테고리 타입은 알아서 걸러내게끔 구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xname이 아니고 yname이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을 표준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경력 같은 경우는 값의 종류가 지금 4가지니까 이거는 더미 변수화 시킬게요. 자, 더미 df는 함수가 많아지니까 파라미터가 헷갈려. 자, 더미 변수로 만들 필수 이름들 설정해 주면 되죠. 여기서는 병원 경력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오리진으로 했다. stdtf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필기 점수하고 학부 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를 시각화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 경력에 따라서도 뭐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병원 경력에 따라서는 이건 뭐 명목형이니까 고작 해봐야 데이터 분포밖에 안 될 테니까 그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만 갖고 해봅시다. 필기 점수와 학부 성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분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오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어차피 스케일링 된 거니까 마찬가지죠. 자, 이걸 봐서는 이제 분류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데이터예요. 이걸 잘 분류해내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로지스틱 회계 모형 만드는 건 아까 코드 재사용할게요. 자, 데이터를 먼저 분할부터 해야죠, 참. 자, 종속 변수 이름은 합격 여부고요. 그 다음에 더미 df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스케일링은 앞에서 미리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데이터 분리됐고 이제 실행. 자, 성능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훈련은 69, 검증은 70일.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대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까처럼 데이터를 다시 결합을 해봐요. 자, xtest.copy를 하나 뜨고 df에 ytest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측 치수 넣어주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필기 점수가 헤드 말고 그냥 다 뿌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f에 result라고 해서 df의 ytest와 df의 ypread가 같은지 여부를 같이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true로 나온 거는 맞춘 거고 false로 나온 건 못 맞춘 거죠. 자, 보면 이제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이 둘 다 양수일 때는 true. 그 다음에 false인 경우 이건 잘 못 맞추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어떤 데이터에 좀 잘 못 맞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자꾸 멈멈타는 게 보통은 여기서 시각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필기 점수랑 학부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합격 여부를 또 색깔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y테스트로 이제 분리를 해서 찍어보고 y프리드에 대해서도 또 분리를 해서 찍어봐서 실제 데이터랑 예측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대봐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지금 plot.py에다가 함수를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기존에 그 스캐터 함수 만들어 놓은 거에 좀 기능을 추가하던지 해야 돼갖고 오늘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내일 추가해서 요 예제에다 조금 더 덧붙여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필기 점수와 학부 성적 그리고 경력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추가를 해보면은 내가 과연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얘가 100%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꽤 잘 맞추는 것도 있는데 못 맞추는 것도 이렇게 덜어 껴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게 선형외기에서 공부했었던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능평가지표가 로지스틱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성능평가지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날렸었던 그 리드미 파일 거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쭉 같이 리뷰를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선형외기가 있듯이 로지스틱도 다중 로지스틱이 있어요. 걔 같은 경우, 그 다중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알고리즘에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종속 변수가 0하고 1 말고 다른 값들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분류가 좀 많아지는 케이스겠죠? 여기에 대응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까지는 스테이트 모델스에서도 또 똑같은 로짓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은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과표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결과 보고할 때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사이클 런을 썼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값들 최대한 또 뽑아봐야 되고 그러면 이 과정들을 묶어서 모듈화해서 이제 일괄 처리하는 거 만들면은 이제 여기서 일괄 처리할 때는 그리드 서치 CV랑 K4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적함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잘 알려져 있는 예제들을 보면 되겠죠. 선형회계에서 대표적인 예제는 보스턴 집값 예측 예제였는데요. 로지스틱 회계에서 대표적인 예제는 저거예요. 그 타이타닉 생존율.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예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면 로지스틱 끝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학습도 한 2, 3일 정도 진행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예정대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일이 내일 7시 때 진행할 스케줄이었는데 어저께 반나절 수업 진도가 땡겨지는 바람에 오늘 마무리 예제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더 진행하면 그 리듬이 다 읽어야 돼 우리. 그것까지는 좀 오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진도 좀 조절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